대마도 식물탐사 3편은 시라다케로 갑니다. 대마도의 최고 명산이자 일본 100대 명산에 속하는 시라다케 식물들을 보기 위해서 카미자카 등산로 입구를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는 약 5.6km의 거리입니다. 등산로로 접어서자마자 광나무가 꽃을 피워서 반깁니다. 하얀색 꽃이 원추화설을 이루어서 풍성하게 피어 있습니다. 겨울에도 잎이 푸른색인 상록수지요. 남쪽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농나무과의 참식나무도 잎을 달고 일행을 맞이합니다. 잎 뒷면이 흰빛 또는 갈색빛을 띠는 특징이 있는 식물이죠. 산딸기 나무에 달린 산딸기가 아주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탐사대원들이 너도 하나씩 따서 그 맛을 봅니다. 이쪽 등산로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발길이 뜸한지 등산로가 희미해서 길을 잃을 뻔한 곳들이 몇몇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희미한 등산로를 따라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탐사대원들입니다. 어디 탐사가는 것 같아요? 발풀고사리가 자태를 자랑합니다. 전라남도나 제주도에는 이 발풀고사리가 많은데 오히려 대마도에는 이거보다 훨씬 큰 풀고사리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발풀고사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라다케 정상은 까마득히 멀기만 합니다. 날씨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비자나무 자생하는 개체들이 대마도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비자나무 자생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비자나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자라는 그런 나무이고 중국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일본에도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큰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곳들이 몇 곳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저기 자생을 합니다. 오늘 탐사 코스는 카미자카를 출발해서 스모로 내려오는데 약 10km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고란 쪽가의 양치식물인 서기가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포자낭들이 달려서 붉은색을 띱니다. 상록성 양치식물로서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자라는 참꽃나무가 많습니다. 잎이 세 장씩 모연한 듯한 그런 게 특징이죠. 이 특징으로 꽃은 져서 이미 없었지만 참꽃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탐사대원 한 분이 나무의 이름을 물어보네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매화오리 나무인데 잘들 모르시는군요. 팥꽃나무과의 두메당나무와 유사한 식물이 발견됩니다. 빨간 열매를 예쁘게 익히고 있었는데 이 식물은 우리나라의 두메당나무의 기본종이라고 보기도 하는 식물인데 상록성이어서 겨울에 잎이 지는 우리 두메당나무하고는 다른 특징입니다. 꼭두서니과의 호자덩굴도 하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열매는 빨갛게 익는 식물이지요. 숲 바닥에서 땅을 기면서 자라기 때문에 눈여겨 찾아야 합니다. 황칠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자라는 두릅나무과의 상록수입니다. 가구 등에 칠을 할 때 사용했기 때문에 황칠나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약용식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지요. 편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야생은 아니고요. 조림한 조림지역이죠. 상당히 넓은 지역에 편백나무 또는 삼나무를 조림해서 숲을 가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편백나무 숲에 줄기들이 늘어선 모습이 이국적인 풍광을 자아내지요. 이제 시라다케 신사의 문을 통과합니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는 약 500m인데 원시림을 자랑하는 숲입니다. 길은 매우 가파른데 정상이 가까워지면 더욱 가팔라집니다. 험한 대신에 정상부에는 많은 희귀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콩짝의 난초죠.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어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종이기도 합니다. 바위 위에 붙어서 자라는 조그만 식물인데 개화기가 조금 지났군요. 돌양지꽃도 바위 틈에서 노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산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자주광이 다리가 이곳에도 자라고 있군요. 우리나라 문학산에서 처음 발견돼서 신종으로 기록된 열애살이 풀이죠. 귀한 난초가 하나 더 발견됩니다. 바위 겉에 붙어 자라는 혹난초입니다. 잎의 잎자루 아래쪽이 부풀어 있어서 혹처럼 부풀어 있어서 혹난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멸종위기 종입니다. 이제 정상이 몇 미터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암벽 등반입니다. 바위를 타고 조심조심 올라서 정상을 향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등산로는 더욱 미끄럽습니다. 아찔한 벼랑 옆을 지나서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부근에도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산철쭉도 일본에서는 매우 드문데 여기에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2m만 바위를 타고 올라서면 정상입니다. 그 2m가 아슬아슬하고 뒤쪽이 절벽이어서 아슬아슬합니다. 드디어 정상에 서셨군요. 이게 정상이? 일본 백대 명산 시라다케 519m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면 파노라마 뷰가 일품입니다. 사방 어느 쪽으로도 정말 멋진 풍광이 펼쳐집니다. 좁은 정상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시라다케 정상입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국의 재발견 식물탐사대 대원들이 식물을 탐사하면서 시라다케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정상에 얼른 올라서겠다는 욕심에 지나쳐왔던 정상 바로 밑부분의 식물들을 조사합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은 키가 아주 낮게 자란 소사나무입니다. 한반도 충청도 이남에 자라는 정금나무도 자라고 있습니다. 꽃봉오리는 보이지 않는군요. 키가 낮게 자라서 꽃이 필 것 같지 않은 개체였습니다. 블루베리와 같이 진달래과 산행도 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이지요. 정상 바로 아래쪽 일대에는 스킨미아 자포니카라고 하는 문양과의 상록수가 자라고 있는데 관목성으로 자라는 이 나무는 세계적으로 관상수로서 가치가 높이 평가돼서 여러 품종이 개발된 식물이기도 합니다. 굴거리나무도 자라고 있습니다. 잎이 밑으로 처지는 특징으로 좀 굴거리나무와 구분할 수 있는 상록수지요. 우리나라 전라남도 이남에서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여기에는 마가목도 자라고 있습니다. 꽃이 지고 작은 열매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어서 올해 가을에는 빨간 열매를 풍성하게 달 그런 나무였습니다. 바람이 점점 세차지죠. 바람과 비 속에서 하산을 서두릅니다. 시라다케 신사문까지 내려간 다음에 스모 쪽으로 내려갑니다. 비가 와도 중요한 식물은 놓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양치 식물인 숫돌담 고사리가 무리를 지어 자라고 있습니다. 바위에 붙어서 밑으로 잇몸을 들이우고 자라는 모습이 일품입니다. 꼬리고사리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스모 쪽에서 올라올 때는 소형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작은 폭포 부근에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여기까지는 약 2km의 거리가 되고요. 저희는 밑에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까지 약 2.7km를 더 내려가야 됩니다. 날씨만 좋으면 식물을 관찰하면서 가서 좋은데 오늘은 비가 와서 애로사항이 많군요.
모든 탐사대원들이 이곳까지 안전하게 내려온 후에 어차피 가야 할 길 비를 맞으며 내려갑니다. 이곳에도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일본 유동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원산의 나무로서 우리나라에도 남부지방에서 심어 키우는 나무입니다. 유동과 일본 유동 두 종이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유동은 중국 원산이지요. 암꽃과 숫꽃이 한 그루에 피는 암수 한 그루 식물인데 보시는 것은 숫꽃입니다. 비자나무도 큰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 그루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산자리공이 나타나는군요. 대마도와 우리나라 제주도에 자라는 자리공입니다. 열매가 갈라지지 않는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죠. 이번 대마도 탐사에서 한산자리공은 원 없이 관찰하고 갑니다. 아직 안 피어. 매화오리 나무도 꽃봉오리를 달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꽃을 보지 못해서 꽃 볼 욕심이 있었는데 이번 탐사에서는 볼 수가 없겠군요. 다음번에 대마도를 찾았을 때 시기를 맞춰서 꼭 한번 꽃을 보고 싶습니다.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주차장에 내려오니 주차장 한켠에 비파나무가 열매를 익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심어 키우는 과일나무죠. 맛이 일품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하답게 식물탐사를 마칩니다. 대마도 식물탐사 4편에서는 나루타키 폭포 오메가공원, 토노사키 국립공원 등으로 여러분과 함께 탐사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